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미국이 붕괴하는 속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달러 붕괴와 신용경색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언론 재벌 루퍼트 머덕이 팍스뉴스 진행자 터커 칼슨을 해고했습니다. 바이든 가족이 중국 공산당에서 수천만 달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 법무장관 메릭 가일랜드는 수사를 매우 느리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해임 취소 행정소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제기한 터무니없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구독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브라질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인도에서 아르헨티나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달러 패권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유라이전 SLJ에서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스티븐 젠은 최근 브리핑 노트에서 많은 분석가들이 작년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달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기축통화 지위를 잃고 있음을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유엔과 그의 동료 요한나 프라이어는 달러가 2022년 기축통화로서의 시장 점유율이 놀라운 붕괴를 겪었다. 아마도 제재를 강력하게 사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미국과 동맹국이 러시아에 대해 취한 예외적인 제재가 대규모 달러 보유국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는 가격 변동을 조정하면 글로벌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이 2001년 73%에서 2021년 55%로 줄었다고 말합니다. 달러화 비중이 이렇게 계속 급전직하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전 세계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화 비율이 47%로 떨어졌습니다. 유엔과 프라이어는 US 달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글로벌 외환 보유고에서 점유율을 잃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글로벌 외환 보유고 점유율이 꾸준히 하락한 이후 2022년 달러는 10배 빠른 속도로 시장 점유율을 잃었다. 분석가들은 세계 중앙은행의 명목 가치를 다루기 때문에 이러한 큰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다. 가격 변동을 조정하면 달러는 2016년 이후 시장 점유율의 약 11%를 잃었고 2008년 이후에는 무려 그 양의 2배를 잃었다. US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의 이러한 침식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급격히 가속화되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러시아에 취한 혹독한 제재는 남반구의 대규모 달러 보유국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제재가 촉발된 이후 많은 국가들이 대안을 모색함에 따라 작년 글로벌 외환 보유고에서 미국 달러 비중이 지난 20년 평균 속도의 10배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에는 글로벌 사우스가 달러 자산을 계속 보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금융 거래를 위해서 국제 통화로서 미국 달러를 회피할 능력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통화로서 달러화 지위를 무너뜨리려면 다양한 금융시장들이 상대적으로 더 발전하고 안정되어야 합니다. 달러가 소멸하려면 미국 이외의 금융시장의 규모가 더 커지고 안정적으로 활기를 띠어야 하는데 조만간 미래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달러 소멸 추세가 증가하긴 했으나 당장 임박한 위험은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미국에서 발생한 깊은 신용경색입니다. One River Asset Management의 CIO 에릭 피터스에 따르면 미국에서 신용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전 6에서 9개월 이전부터 긴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이전부터 은행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줄였고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에는 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대규모 주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피터스의 친구에 따르면 최근 1급 도시에 있는 30층짜리 건물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을 은행이 거부하는 바람에 다른 은행 100개를 찾아다녔으나 아무도 자금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건설회사는 강력한 실적을 가진 틈새 시장의 선두주자입니다. 피터스는 연준이 새로운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동결을 깨기 위해서 유동성을 투입해야 하고 금리를 인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높은 금리가 주택 가격을 실질적으로 낮추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공급을 줄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사회도 빠른 속도로 붕괴하고 있습니다. 팍스의 언론 재벌 루퍼트 머덕이 팍스뉴스 최고 진행자 터커 칼슨을 해고해버렸습니다. 터커 칼슨 투나잇은 팍스의 최고 평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터커는 회사 내부의 차별 소송과 1월 6일에 대해서 감히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해고되었습니다. 미국이 이제 진실을 말했다고 해고되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미국 정치는 이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붕괴했습니다. 하원 감독위원장 공화당 하원의원 제임스 코머가 23일 아침 팍스뉴스의 선데이 모닝 퓨처스에서 진행자 마리아 바르티로모에게 감독위원회에서 찾아낸 바이든 가족의 범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코머 의원에 따르면 첫째, 헌터 바이든 노트북 수사를 법무장관 메릭 갤런드와 법무부가 매우 천천히 진행하고 있으나 국세청의 내부 고발자가 그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약 9명의 바이든 가족이 이미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셋째, 은행에서 나온 한 개의 의심스러운 행동에 관한 보고서는 매우 질이 나쁜데 바이든 가족에 관한 이러한 종류의 보고서가 아마 250개 정도 됩니다. 네 번째, 부패에 관련된 금액이 무려 수천만 달러로 추정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해방군과 직접 연결된 단체가 바이든 가족에게 불법 자금을 전달했습니다. 흥미진진하게도 현재 느리게 진행되는 헌터 바이든 조사와 관련하여 익명의 고위 국세청 특수요원이 내부 고발자의 법률적 지위를 확보하려고 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내부 고발을 하려는 국세청 특수요원의 변호사가 여러 하원 및 상원 관련 위원회에 보낸 서신에 따르면 이 특수요원이 특혜적 처우와 정치가 부적절하게 결정과 규약을 오염시키고 변경하여 비슷한 환경에 처한 정치적 커넥션을 가진 피의자, 즉 헌터 바이든이 정상적인 법 집행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사례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 특수요원의 주장은 또한 어떤 고위 정치 지명자가 의회에 제출한 선서 증언과 모순되고 헌터 바이든 사건의 궁극적인 처분에 관련된 이해 충돌을 완화하지 못한 것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뉴욕 포스트가 메릭 갤런드 법무장관이 그 특수요원이 언급한 어떤 고위 정치 지명자라고 전격적으로 보도해버렸습니다. 지난 3월 갤런드는 헌터 바이든의 활동에 대한 조사가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의회에서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하는 검사 데이비드 바이스가 완전한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고 갤런드가 말했습니다. 이 국세청 특수요원이 내부 고발자 법률 지위를 획득하여 내부 고발이 이루어지면 갤런드 법무장관이 탄핵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내년에 트럼프가 돌아와 미국 정치가 바로잡히고 미국 경제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